네, 오늘의 주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입니다. 만화를 통해서 약간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명 타다금지법 시행에 맞춰서 이 택시 산업 인력구조 변화와 가맹사업을 또 활성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여객사업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 개정된 시행규칙은 운송 가맹 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택시 면허 기준을 현재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총 택시 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이던 것을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아지는데요. 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사업구역의 경우에는 총 택시 대수의 12% 이상이던 것이 1.5% 이상으로 인구 50만 명 미만의 사업구역의 경우 기존의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완화되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 기존 가맹 사업자의 사업 확장이 좀 더 쉬워지고 신규 스타트업 플랫폼도 가맹 사업 시장에 쉽게 진출해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도 이제 숫자만 들어도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택시사업 가맹 제도는 오래전부터 사실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여가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뭐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5월부터 다양한 브랜드 택시를 출시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제고를 펼치며 택시 가맹 사업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네. 과도한 면허 기준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맹 사업자는 카카오 모빌리티, KST 모빌리티, DGT 모빌리티 세 곳에 불과한데요. 네. 그래서 이번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서 KST 모빌리티의 마카롱 택시는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티 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 실효성 있는 개정이라면 앞으로도 가맹 사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좀 파격적인 개정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최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법인,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최근 6년간 5년의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네. 앞으로는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에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으로도 개인 택시 양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개인 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이 62.2세로 고령화돼 안전 우려와 심야 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택시 기사의 유입이 활성화돼서 택시 산업의 인력 구조가 바뀌고 네. 플랫폼 가맹 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근데 경험을 또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를 이유 삼아서 일각에서는 이 사업 택시 경험이 없는 운전자에게 개인 택시 자격을 부여하는 게 운송업계에 좀 혼란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 변호사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경험이 없는 운전자에게 이제 택시를 이제 하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혼란은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운수 사업을 한 지도 오래됐고 여러 가지 노하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선해 나간다면 충분히 잘 정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좀 차츰차츰 하는 게 낫겠다라는 네네. 의견 좀 전해주셨고요. 최 변호사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현재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택시 면허를 양수받아야 합니다. 네. 이 양수 기준 완화로 누구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도 사실은 개인 택시 양수 희망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규제 완화로 이제 가뜩이나 이제 고공행진이던 이제 택시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이 보다 상승할 것으로 좀 염려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택시 운전자 자격 기준 완화로 인해서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 혁신 서비스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기존 택시 산업과 새 플랫폼 사업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택시 자격 시험을 완화하는 시행령이 공포 예정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택시 업계는 좀 그동안 보수적이었었던 관련 법안들이 있었는데 네. 이것을 계기로 좀 완화되는 물꼬를 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서 일원화하고 또 운전 적성 정밀검사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일원화해서 취득기간을 하루에서 이제 이틀 정도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도 내달 공포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택시가 승객하고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개선될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조건도 많이 완화되고 하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좋아지고요. 또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들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